볼게요. 자, 786번부터입니다. 786번. 자, 길찾기 문제 한번 볼게요. 도로망을 따라 철수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과 C 지점을 차례대로 지나서 다시 A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철수는 지금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희는 A에서 출발해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돌아온대요. 두 사람이 지나는 도로가 겹치지 않도록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철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철수 입장에서 얘가 B하고 C하고 A로 갔어. 얘가 B하고 C하고 A로 갔어. 철수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그러면 얘가 B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 C에서 A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였어요. 그쵸? 철수 입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요. 철수가 길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어서 오세요. 자, 가정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영희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지. 자, 영희가 A에서 이제 C로 가려고 해. 근데 이미 철수가 길 하나를 써먹어 버렸지. 그럼 영희가 쓸 수 있는 길이 몇 개밖에 안 남았어? 한 개. 자, C에서 B로 가려고 해도 철수가 이미 하나 써버렸어. 이제 몇 개 남았어? 두 개. B에서 A를 가려고 해? 이미 하나 썼어. 갈 수 있는 건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2, 3, 2 곱해서 12가지와 1, 2, 1 곱해서 2가지인데 설마 이걸 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왜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 얘가 선택을 하려고 봤더니 철수가 갔던 길을 얘가 못 쓰도록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영희가 철수의 선택이 영희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배 법칙의 영향을 받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생각하다가 이게 어렵냐면 이런 거지. 동시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치? 이 가려고 하는데 너 서로 눈치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어려운 건데 그냥 이런 문제에서는 둘을 동시에 간다고 수학에서는 저번에 말했잖아요. 동시에 라는 표현을 시간적인 의미를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연결된 과정이다. 그러면 먼저 철수 보내고 영희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더라. 자, 87번으로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 길찾기 문제예요. 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가 64가지가 되고. 자, 한번 볼까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B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D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면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하고 그냥 끝났을 거였어.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이상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 계속 공사하는데 B 지점과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시키겠대, 여기서. 근데 몇 개를 추가시킬지는 몰라. X개를 추가시키겠대. 그랬을 때 이제 선택지가 생기는 거야. A에서 B로 갔다가 갑자기 나 C로 가기 싫은데 D를 거쳐서 가볼까? 그런데 갑자기 A로 갈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겠지. 요 선택이 하나 생기고, 자, A에서 이제 먼저 D로 갔는데 D에서 C로 바로 가기 싫은데 B로 가볼까? 그리고 C로 가보자. 요런 선택지가 생긴 거야. A에서 B나 A에서 D는 이미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가 확정돼 있고, D에서 C는 한 가지, B에서 C는 세 가지가 확정돼 있지만
여기만 지금 2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길찾기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하고 x하고 2를 곱해서 2x, 3하고 x하고 3을 곱해서 9x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그래서 11x 플러스 9를 했을 때가 얼마라는 거죠? 64가지. 그럼 x에 들어갈 값은 얼마?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다. 엄청난 문제 아니죠? 그렇죠? 이게 경우의 수를 잘하는 거는 딴 거 없어요. 경우의 수 겁나 잘하는 애들도 한 방에 그냥 띵 가는 애도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뭘 잘하는 거냐면 이걸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 문제는 2가지로 나눴고 뒤에 문제는 4가지로 나눴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눈 작업을 이제 우리가 분류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분류한다라고 얘기해요. 분류라는 건 경우의 수 문제를 우리가 빠짐없이 중복 없이 풀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야. 내가 분류를 잘 해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나는 이 커다란 하나의 문제가 내가 이 분류 작업만 잘 해놓으면 그냥 개별적인 하나의 소규모의 문제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이것들을 더하거나 곱하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칠 문제. 대망의 색칠 문제. 90번과 91번을 이어서 가볼게요. 이 색칠이 어려워요. 저번에도 시간을 좀 많이 들였는데 색칠이 좀 어렵습니다. 지호 오늘 학교 왔니? 모르지. 어디 아픈가? 톡 없이 오면 어디 아픈 건데. 자, 서로 다른 4가지의 색이 있다. 이 중에 4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하여서 인접한 행정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모두 칠하고자 한다. 5개의 구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이걸 할 때는 규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이거 무조건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 이웃들이 이웃이 아닐 때. 자, 이 규칙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웃이 몇 개인지부터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이웃이 몇 개 있어요? 1개. 얘는 이웃이 몇 개? 4개. 그죠? 이쪽. 그죠? 얘는 이웃이 몇 개? 2개. 얘는 이웃이 3개. 얘는 이웃이 2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번을 먹일 때 당연히 누구부터 선택을 해야 돼? 이웃이 가장 많은 것부터. 그럼 누구야? 얘지. 그치? 그럼 얘는 처음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색깔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고르는 거야. 그럼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4가지. 그 다음에 누구 할 거야? 얘 할 거야. 난 내 맘대로 얘 할 거야. 그럼 얘를 하면은 선택지가 몇 가지야? 3가지. 얘가 하나 썼으니까. 이웃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선택지는 얘네 둘이에요. 이웃이 숫자가 같을 때는 그냥 여러분 취향껏 가시면 됩니다. 자, 얘 한번 가볼까? 이웃이 지금 2개가 색칠돼 있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색? 2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색? 여기까지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웃이 하나밖에 없네? 얘가 하나의 색을 선택했으니까 얘는 몇 가지 색? 3가지. 그래서 저것들을 뭐 하면 돼요? 다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3, 4, 2, 2, 3.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얼마? 144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최악의 행동. 여러분이 만약 이런 선택을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치자. 왜냐면 얘는 이웃 얘가 먼저 색칠하니까 4, 얘도 이웃이 색칠 안 돼 있으니까 4, 얘도 이웃이 색칠 안 돼 있으니까 4. 근데 봐봐, 얘가 얘를 색칠하려고 봤어. 얘부터 해볼까? 얘를 색칠하려고 봤어. 그럼 얘네 둘이 떨어져 있지. 저 2번째 조건에 걸리지. 얘의 이웃인데 둘이 떨어져 있어. 그럼 얘네들이 뭐인 경우를 봐야 돼? 서로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를 구별해야 되죠. 근데 얘든 그렇다 치고 이제 얘를 칠하려고 봐봐. 난리가 나. 얘랑 다 떨어져 있어. 얘랑 얘랑도 떨어져 있어. 미친 거지.
못 풀어. 어떻게 풀어? 막말로 색깔 다 칠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2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렇게 나와서 그냥 곱하면 끝났던 문제야. 그쵸? 분명히 이거 곱하기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럼 분명히 제가 첫 번째 하는 설명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죠. 그런데 저 첫 번째 조건,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라는 조건을 따라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색칠해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되셨어요? 색칠하는 문제에서는 저 첫 번째 규칙을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이유 없어. 선생님이 그러면 저렇게 풀면 이 두 번째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해요. 그런데 이렇게 풀었을 때가 이 두 번째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최소화가 뭔지는 알죠? 아예 없앨 수도 있지만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발생 횟수를 우리가 풀 수 있는 영역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색칠하기 문제에서 첫 번째 규칙을 까먹는 순간 뭐 틀리는 거야. 뭐 운 좋게 찍어서 맞추는 거 빼고. 되셨죠? 하나 더 가볼게요. 자, 너무 어려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지우기는 그냥 숫자만 한 개씩 한 개씩 해봤더니 되던데요. 막 이런 했는데 이게 여기 교육청 지시라고 써있죠. 이게 출제되던 당시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1번부터 21번이 객관식이고 22번부터 30번이 이제 단답형이거든요. 근데 객관식에서 얘가 20번, 21번은 정말 어려워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오답률이 일반적으로 80%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객관식이거든. 찍으면 몇 퍼센트 정답률이 나와? 20%죠. 근데 오답률이 8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거의 다 찍어서 맞추지 않는 이상 맞추기 쉽지 않다. 그런 문제가 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 나오기에는 조금 과한 면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풀어가 볼게요. 아마 제가 이거 설명을 천천히 해드리더라도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긴가민가 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 이게 막말로 학교 시험이 나오잖아요. 현역들한테 학교 시험이 나오잖아요. 찍어서 맞추는 사람 빼고 이걸 풀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학교에서는 서너 명밖에 없어요. 전 교회. 그 정도 수준의 문제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이 완벽하게 와닿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은 하지 마.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니까. 자,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6개의 정사각형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대요. 서로 다른 4개의 색에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여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던 문제는 똑같아요. 4개의 색이래요.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끝났어. 그럼 할만해요. 그럼 왜 할만하냐?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조건이 없었다 치자. 그럼 저는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네 가지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3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칠할 거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칠해야 되는데 그 칠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는 생길 수는 있어요. 문제는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3을 칠하고 여기다 3을 칠했다. 그럼 얘랑 얘는 이 이웃이 떨어져 있고 이 이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도 차라리 그게 더 쉬운 문제긴 해. 그런데 얘가 이 조건을 붙였어. 보자.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대요. 자,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 이건 뭐 너무 우리가 그냥 맨날 하던 거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고 조건은 가야. 그치? 자, 이 조건을 이제 따라가 보자. 천천히 가볼게요.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대요. 제가 먼저 여기다가 색깔을 무엇을 칠할지 결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4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얘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 없을까?
이 때문에. 그치? 1이 어쨌든 선택을 하면 얘는 선택권 자체가 뭐가 돼요? 박살나버려. 그쵸? 1이 선택을 하면 선택권이 박살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머리를 굴려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색깔이 3개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써먹으라고 초록색이네. 자, 4가지 색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자리에 동그라미를 검은색을 색칠했어요. 그럼 얘도 무조건 검은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여기를 이제 색칠할 거거든요. 여기를.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파란색을 칠하면 얘는 파란색은 칠하지 못하죠. 그럼 뭘 칠해야 되죠? 빨간색이나 초록색을 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쵸?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얘는 얘의 선택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쵸? 얘가 만약에 빨간색이면 얘는 파란색을, 얘가 파란색이면 얘는 빨간색을 칠해야 되고, 그런데 얘는 뭘 칠할 수도 있어요?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걸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선택지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어쨌든 색을 선택을 했어요. 4가지와 1가지의 색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얘는 얘랑 똑같은 색을 칠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얘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3가지 색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이제 몇 가지죠? 2가지예요. 맞나요? 그것만 얘기해보자. 이 아이의 선택지가 2가지일까? 몇 가지야? 저 아이의 선택지는 몇 가지죠? 어디 생각하지 마. 동그라미 X 세모 별이 있다고 치자. 얘가 동그라미를 칠했어요. 얘가 X를 칠했어요.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남았죠? 2가지 남았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4개를 칠하고 얘가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얘는 그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2가지가 맞아요. 이제 생각해볼까? 얘는 그럼 몇 개일까? 당연히 2가지예요. 맞죠? 얘는 몇 개일까? 2가지.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 자, 제가 여기다 썼던 2번째 조건, 이웃끼리 이웃하지 않을 때는 2가지의 색이 같을 때와 다를 때라는 조건이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 색칠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왜냐면 얘 색칠하고 얘 색칠할 때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었고, 얘 색칠할 때 둘이 지금 떨어져 있긴 해. 그치? 떨어져 있어서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을 거야. 얘를 색칠하려고 봤더니 선생님 지금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얘를 색칠하려고 봤더니 얘 이웃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이 뭘 우리한테 준 거냐면 얘는 무조건 같은 색이죠. 자, 집중해. 얘네 둘은 같은 색이야. 얘네 둘은 다른 색이지. 그럼 얘네 둘은 무조건 무슨 색이야? 이거 인정하시죠? 봐봐. 얘네 둘이 같은 색. 얘네 둘은 다른 색. 그럼 얘네 둘은 무조건 어때야 돼? 달라야 돼. 무조건 달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 아닐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같은 색과 다른 색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를 따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보면 친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색칠하려고 봤더니 얘랑 같은 색이 칠해져 있네. 얘네들은 다른 색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다른 색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같은 색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어떤 색일까? 무조건 다른 색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이 클리어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마무리 2개를 들어갈 건데, 자, 이제 생각하자. 얘도 또 문제가 생겨, 이거. 근데 봐봐. 얘랑 얘랑 같다고. 그죠? 얘랑 얘랑 같아.
근데 얘랑 얘랑은 서로 어때? 무조건 달라. 그치? 내가 얘가 색칠하려고 봐봐. 얘랑 얘랑 같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 무조건 다르지. 둘이 다른 색이야. 그럼 여기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죠? 그렇지. 여기도 보자. 얘랑 얘랑 달랐다. 그럼 얘랑 얘랑도 서로 어떻다? 다르다. 둘이 달라. 그럼 여기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와 3과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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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곱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에다가 8을 곱해서 96이라는 답이 나와요. 어렵죠? 어려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완벽하게 이해 안 돼도 돼요. 근데 야, 저런 식으로도 문제가 풀리는구나. 일단은 담아는 둬. 여러분한테 다시 이걸 던져드리고 풀어! 이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아, 저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구나를 일단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겨놓으라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개화를 해. 그쵸?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눈을 뜨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 시점에는 여러분들도 이걸 풀 수 있게 되기는 해. 근데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지. 사람마다 이제 차별이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수학이 싫어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스트레스를 다 받다 보면은 수학을 싫어져.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집중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미리 약을 치잖아요. 이건 좀 그래요. 이렇게 약을 치는 문제들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렇죠?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 다 받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 되게 수학이 싫어진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은아 숙제 해왔어? 질문 있어 여기서? 추가로?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바이블로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우리가 대표 7부터 하면 되네요.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색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결 수월하긴 합니다. 이 문제가 한번 따라볼게요. 돈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이제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100원짜리가 한 개, 50원짜리가 요즘 안 쓰죠. 50원짜리 없죠.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네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문제로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와닿지 않죠. 10원짜리 마지막으로 구경한 게 언제지? 가물가물해요. 그렇죠? 50원짜리 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100원짜리도 쉽지 않죠. 거의 카드를 쓰니까. 자, 어쨌든 문제 들어가 볼게요. 봐봐. 100원짜리가 한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는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10원짜리는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갈게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저거 가지고 얼마를 지불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야. 이 문제는 노가다 문제거든요. 해보자. 이걸로 그냥 제가 쭉 숫자를 써볼 테니까 진짜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뭐 지구마블이나 부루마블처럼 보드게임을 한다고 치자. 여러분이 지불해야 돼, 금액을. 10원이면 얘 하나 주면 되고, 20원이면 2개, 30원이면 3개, 40원이면 4개, 50원이면 이거 내면 되고, 60원이면 하나씩, 70원이면 하나씩 2개, 80원이면 하나 3개, 90 하나 4개, 100이면 또 요거 내면 되잖아. 그쵸? 충분히 다 가능한 금액이야. 자, 이제 첫 번째를 세팅하고 나면 두 번째는 이렇게 가시면 편해요. 먼저 100원을 묻어놔. 그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110, 120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00원을 이미 넣고 그 다음에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200원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자, 이제 200원은 200원을 묻으려고 봤더니 100원 하나 가지고 안 돼서 50원짜리 두 개까지 합쳐서 이미 200원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상태에서 10원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럼 얘는 자 210, 220 만들 수 있는데 얼마까지밖에 못 만들어? 240. 그렇죠. 240을 만들면 이미 돈을 다 썼으니까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끝난 거야. 이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숫자야.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누가 하시면 돼요. 이게 세상 편한 방법이거든. 왜냐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자, 나중에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를 가볼게요. 방법이야. 이 방법은 되게 독특한 거야. 방법은 무슨 말이냐면 금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모든 동전들을 약간 하나하나를 금액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100원짜리 하나랑 이걸 지불하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하는 걸 서로 다른 걸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 내고 50원짜리 두 개 내면 똑같이 100원인 거 맞잖아. 금액은 같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같아. 근데 방법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여러분이 100원짜리가 100개 있고 만원짜리가 한 개 있어. 근데 여러분이 만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현준아 100원짜리 100개 지불할래? 만원짜리 한 장 지불할래? 만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100개는 계속 들고 다니려고? 있어 보이게 들고 다니려고. 도현이는 100원짜리 100개, 만원짜리 한 장 어떻게 지불할래? 만원짜리 한 장? 지인이는? 난 100원짜리 100개인데 너희 착한가 보다. 난 100원짜리 100개 주고 세보세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재밌잖아. 내가 착한 사람, 너희들 착한가 보다. 내가 좀 비틀어져서 그래. 자, 근데 봐봐. 금방 봐봐. 100원짜리 100개랑 만원짜리 한 장은 당연히 똑같은 금액이잖아. 근데 방법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금액이 같다는 문제가 아니야. 방법, 지불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들어봐. 100원짜리가 있고요. 한 개, 50원짜리가 저기서 두 개, 10원짜리가 4개라고 돼 있어요. 이제 생각해보자. 내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지불을 할 건데 100원짜리를 한 개 낼까? 내지 않을까? 고민하는 거야. 다시 또 50원짜리는 내가 몇 가지 고민을 해야 될까요? 2개를 낼까? 1개를 낼까? 0개를 낼까? 그치 고민하는 거겠지? 자, 10원짜리에서 내가 하는 고민은 뭐야? 4개냐? 3개냐? 2개냐? 1개냐? 0개를 지불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야. 다 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걷어서 오라 그러니까. 야, 니 빨리 써. 다 쓰고 가. 놀다 없었어요. 두 문제인데 두 문제를 못 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다 쓰고 가.
오답 두 문제를 45분 동안 못 쓴다는 게 얼마나 좋았길래 너무한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뭐 현주랑 그럼 얘는 고민을 하겠지. 이걸 쓸까 이걸 쓸까 고민을 하겠지. 자 그럼 고민의 경우의 수는 2, 3, 5를 더할까 곱할까? 더해요. 그쵸? 정말 더해요. 너는 고민할 때 이걸 할까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개념이 아니고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르고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르고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를까? 이고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잖아. 얘가 100원만 가지고 있고 50원만 가지고 있고 10원만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개념이 아니야. 그치? 100원짜리는 이거 낼까 말까? 50원짜리는 낼까? 2개 낼까? 1개 낼까? 내지 말까? 10원짜리는 4개 낼까? 3개 낼까? 2개 낼까? 1개 낼까? 내지 말까? 이거 고민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결과적으로 지불하는 건 이 선택지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돼서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 세 가지의 선택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맞지, 현준아? 그럼 도현아, 너는 2, 3, 5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그렇죠. 곱하면 우리의 선택이 완성이 되는 거야. 막말로 2, 3, 5 곱하면 얼마죠? 30까지죠. 다 쓸 수도 있어. 막말로. 거기다 놓고 가. 네. 너이 자식. 가. 불러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자, 선택지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5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선택들이 모두 모여서 내가 원하는 방법의 숫자가 형성이 되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말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봐봐. 분명히 나는 30이라고 답을 구했어. 그치? 근데 시성아, 답은 얼마여야 될까? 29가 답이야. 왜냐면 이 선택지에는 누가 들어있어? 0, 0, 0이 들어있어. 그럼 내가 0, 0, 0을 선택하면 돈을 냈어 안 냈어? 안 냈어요. 그치? 얘는 지불을 해야 된대잖아. 뭐가 됐건 지불을 해야 된대. 근데 내가 고민을 해. 하고 딱 했는데 손에 돈이 없어. 뭐 어떤 느낌이야? 장난친 느낌이지. 그렇죠? 지불한 게 아니잖아. 0은 지불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국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걔는 빼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느낌.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되게 방법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얘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좀 원래 수식으로는 맞는 게 아니야.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4개가 있죠. 원래 이런 수식은 없어. 1개, 2개, 4개에다가 1씩 더해서 서로 곱해주는 이 방식은 뭐 할 때 만들어진 방식하고 똑같죠? 약수, 개수 구할 때. 그쵸? 우리가 약수, 개수 구할 때 이 방법을 쓰잖아요. 똑같은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방법적에서는. 단 000인 경우는 빼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마이너스 2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을 때 잘 안 나오는데 쉬워서. 왜냐면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쉬워서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보통 틀리는 애들이 요거 마이너스 2를 안 해서 틀려요. 못하는 애들 틀리는 게 아니고요. 좀 한다는 애들이 틀려요. 저 마이너스 1, 쉬워 틀다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풀다가. 자, 그런 문제고. 자, 금액은 노가다였어요. 일일이. 얘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식과 동일했어요. 단 1은 빼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FM이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설명 또 추가로 드릴게요. 보자.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숫자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1개, 2개, 4개라는 녀석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원을 가지고 50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50원을 가지고 100원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저기 가게 가서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두 개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50원짜리 4개가 되고 10원짜리가 4개가 만들어집니다. 맞나요? 그쵸? 자, 이걸 가지고 전 첫 번째 방법을 그대로 쓸 거예요. 얘가 4개 있으니까 1, 2, 3, 4에 0 안 쓰는 거, 얘가 4개가 있으니까 1, 2, 3, 4에 0 안 쓰는 거, 이 둘을 곱하면 5개 곱했으니까 얼마가 되죠? 25가 되죠. 거기서 0원은 안 되죠. 지불하는 금액이니까. 빼면 얼마 나왔죠? 24 나왔죠. 요거 세보시면 24가 나와요. 그럼 노가다를 안 하고도 얘를 이 방법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는데, 자, 아마 이해 안 될 거야. 이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입질이 살짝 왔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시면 돼요. 지금 완벽하게 할 생각만 하지 말고. 자, 제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졌거든요. 무슨 질문을 던졌냐? 10원짜리를 가지고 50원짜리를 표현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 말은 50원짜리를 가게에 가서 10원짜리로 바꾸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50원짜리를 100원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된다고 했죠. 그럼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게 해놓고 이건 뭐냐면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데 분명히 10원짜리를 가지고 50원짜리로 바꿀 수는 없었어. 그렇죠? 10원짜리를 가지고 50원짜리를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일 때와 4개일 때는 좀 달라요. 일단 요거는 뭐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면 돼요. 자, 3개일 때와 4개일 때가 다른 게 3개일 때는 애초에 무조건 이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3개일 때는 무조건 이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가 3개가 되면서 여기가 3에서 끝나면서 4, 5, 20에서 1을 빼는 방식으로 19개를 구하는 게 맞아. 그런데 4개일 때 분명히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얘가 되기까지 딱 10원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방법을 추가로 쓰셔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기 편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는 이것마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봐봐.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이걸 다 쓰는 시간과 곱하는 시간,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유리합니다. 맞죠? 그런 방식도 존재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작은 단위의 돈을 가지고 하나 큰 단위의 돈을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100원짜리가 4개 있는데 10원짜리가 6개 있어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4개 있으니까 5 곱하기 6개 있으니까 7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5,000원짜리가 2장 있어요. 1,000원짜리가 6장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500원짜리가 3개가 있어요. 2개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금액을 지불하래. 자, 500원으로 이거 표현할 수 있죠. 이거 1,000원짜리 6개로 5,000원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를 바꿔. 그럼 몇 장이 되죠? 16장. 얘를 바꿔. 그러면 32개에다가 얘가 만났으니까 34개가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의 경우의 수는 34가지가 다 돼요. 이게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처음에 썼던 노가다 방법 그리고 방법에서는 약수의 개수로 풀 때 0을 지불하는 경우는 빼자. 요거까지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해볼게요. 1,000원짜리 지폐 4장이고요. 5,000원짜리 지폐가 2장 있어요. 만원짜리 지폐는 1장이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금액을 구해보자라고 했거든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금액을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방법과 금액. 방법은 무엇으로 풀자? 약수로 풀자. 다 푸신 분은 쉬시면 돼요.